역사적인 장면 기억하시죠? 얼마 전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비행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이 1톤급 이상의 실용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그동안엔 독자적인 우주발사체가 없어서 프랑스나 인도, 러시아, 미국 등에서 발사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최초로 국내 영토 발사에 성공한 만큼 그 의미가 뜻깊었죠. 자연스럽게 누리호 개발의 중심에는 어떤 기업이 있었을까 궁금해졌는데요. 누구나 알기 쉬운 기업 분석 리포트. 이번에는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대 국내 항공산업을 대표하던 곳이 있었어요. 현대우주항공, 삼성항공우주산업, 그리고 대우중공업. 시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직자가 발생한 사건이죠. IMF 외환위기가 발생합니다. 가뜩이나 국내 항공산업은 조선이나 자동차 산업보다 기술과 인력, 경쟁력이 부족했는데 출혈 경쟁까지 하고 있던 탓에 이 세 기업이 직격탄을 맞아요. 결과적으로 삼성과 현대, 대우의 항공기 부문이 손을 잡게 되면서 지금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일명 카이 설립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대표 방위산업체로 자리 잡게 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현재 항공기를 개발하고 만드는 항공기 제조산업과 운영되는 항공기의 정비 및 개조를 진행하는 MRO 산업을 모두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영화 탑건 보셨어요? 톰 크루즈의 공중전투 연기가 압권인데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전투기처럼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항공기를 고정이기라고 해요. 반대로 헬리콥터처럼 날개가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양력을 발생시키는 항공기를 회전이기라고 하는데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 두 분야에서 개발 및 생산 노하우와 최첨단 설계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고정익 사업에서는 순수 국내 기술로만 이루어진 KT-1과 함께 초음속 항공기인 T-50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것에 이어서요. T-50 시리즈의 해외 수출까지 진행하면서 세계 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게 돼요. 동시에 현재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인 KF-21 사업을 주도하면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하죠. 회전익 분야에서도 현대전장에 적합한 소형 무장 헬기인 LAH를 개발해 양산을 준비하고 있고 최초의 국산 헬기인 수리온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참고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수리온을 개발하고 생산한 덕분에 대한민국이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 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살펴보면 군수산업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여객기에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는데 글로벌 항공기 제조 시장에서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게 에어버스와 보잉이에요.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이 두 곳의 주요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어버스에서는 국제 공동개발 사업에서 아시아 최초로 설계 승인권을 획득했고 보잉에서 생산하는 대부분의 기종에 대한 날개와 기체 구조물 사업에 참여하고 있죠. 이 외에도 다양한 항공기 개발과 양산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기체 구조물 시장에서 세계 1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한편 국내 최초로 육군에서 사용 중인 송골매 군단급 무인기 개발과 제작에 참여한 이후 후속 모델 개발 역시 진행하면서 현재 UAV 개발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UAV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 조작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운용하는 비행기를 말해요. 간단하게는 드론을 생각하면 되는데 위험하거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정찰과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규모만 봐도 2020년 기준 연간 56억 달러에서 연평균 11%씩 성장하면서 2029년에는 14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우 수직 이착용 무인기를 포함해서 관련 기술과 체계를 연구하고 개발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사업 영역도 넓고 기술력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무난한 성장 곡선을 그려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실제로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국내 사업은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객기 추락 사고로 보잉 기종 생산이 일시 중단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여행기 운항 편수까지 감소하면서 기체 구조물 수출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업 전 분야에서 성장이 기대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입국자 방역 규제가 완화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주춤했던 여행 수요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데다 인도네시아와 맺은 수출 계약을 통해서 2025년까지 완제기 수출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심지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군전력 구조에서 항공전력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 세계가 경공격기와 전차를 비롯한 K방산 기술력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항공기에 대한 개발부터 지원 능력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 시장의 성장을 모두 이끌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죠. 물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뉴스페이스를 준비하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뉴스페이스란 민간 기업의 주도로 진행되는 우주 개발 사업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를 세계 7번째 실용위성 발사국으로 만들어준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 역시 300여 개의 민간 기업이 참여한 뉴스페이스였어요.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기업들이 납품한 제품 조립을 총괄하는 체계 총조립과 함께 1단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 제작을 맡아 진행하면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시켰는데요. 현재는 내년 상반기 발사가 검토되고 있는 누리호 3호의 총조립을 포함해서 양산형 4기 제작을 맡기 위한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에 주간 기업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해요. 위성 설계뿐만 아니라 제작과 조립, 시험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우주 사업 맞춤형 거점에서 차세대 중형 위성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 설계와 개발 역시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위성을 활용한 위성 영상 판매 서비스 사업과 미래형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항공시장을 넘어서 우주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 규모가 엄청난 속도로 확대될 예정이거든요. 실제로 세계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2040년을 기준으로 1조 달러, 한화로 11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오랜 기술 노하우를 통한 시장 경쟁력과 성장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만큼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중 입사를 꿈꾸게 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채용에 관련된 부분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대졸, 석사 신입사원을 기준으로 서류 전형과 온라인 역량 검사, 면접 전형을 통과해야 합니다. 채용 직무는 공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표적으로 연구개발과 운영, 사업, 경영, 미래사업 직군으로 나뉘어 있어요. 세부 직무별 업무 내용과 필수 역량에 대한 내용은 카이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민간 방산업체긴 하지만 최대 주주가 정부이기 때문에 공기업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기업과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들 모두 한국항공우주산업 입사에 관심이 있다면 기업 홈페이지 또는 캐치 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더 확인해 보세요.